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졌네요. 6시 26분이고요 오늘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네. 날씨는 괜찮습니다. 한 마이너스 5도 정도 되는데요, 초미세먼지가 좀 안 좋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좀 걷기에 무방한 날씨, 괜찮은 날씨 되겠고요. 달이 떠 있죠. 저거는 달이 맞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달. 이렇게 달이 뜬 새벽에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날씨가 딱히 뭐 그렇게 춥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말할 필요가 있는 날은 아닌데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복장을 좀 갖춰서 이렇게 걷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조금 잠을 늦게 잔 것 같아요. 한 1시 정도? 1시에 잤나? 거의 한 12시 반에서 한 1시. 1시 조금 더 넘어서 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뜻하는 건 뭐냐? 1시가 넘었다. 그러면은 채 5시간을 잠을 자지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잠 컨트롤을 좀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죠. 게다가 중간에 좀 이상했습니다. 한 4시 20분경 통상 제 느낌은 그래요. 도중에 잠을 깨면 안 되거든요. 풀로 그냥 5시 40분까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중에 깨게 되면 약간 피로도가 높아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요, 조금 도중에 깨면은 약간 피로도가 높아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깼을 때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죠. 잠깐 뭐 잠을 깬다 해도 바로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마치 그게 그냥 연속적으로 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조금 개운하고요. 그 반대로 되면 확실히 이렇게 나는 중간에 좀 깼다, 오늘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약간 해롱해롱하게 되죠. 살짝 좀 지금 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즘 이거 왜 이렇죠 진짜. 요즘에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지금 참 어떤 슬럼프 비슷한 건가요? 지금 약간 슬럼프 느낌도 나고, 지금 이런 때를 극복을 해야 이제 진정한 방송인으로서, 진정한 프로 워커로서 또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오랜만에 보네요. 저분은 강아지를 동반해서 산책하고 있는 저 여자분입니다. 걸음 속도는 딱 괜찮지 않나요? 발자국 소리, 발소리 딱 들어보면 딱 이 정도 스피드거든요. 그러면 한 시속 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속 5에서 한 6km. 빠를 때는 시속 한 6km 나오고요. 그러니까 심장에 좋은 발걸음. 한 시속 5km 정도 그러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을 좀 경험하는 게 좋죠. 제가 지난 월화수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고, 그 업로드된 결과를 다시 또 유튜브에 또 수요일자로 우리들의 약속한 시간, 수요일과 일요일, 수요일은 월화수 영상을 올리고요, 일요일은 목금토일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시간대가 좀 오후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낮에 또 활동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약간 쉬는 날이니까요.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유튜브 걷는 풍부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와, 근데 그 요즘에 계속 또 관심사 대선이잖아요. 3월 9일이죠. 투표일이 3월 9일인데 이제는 정말 한 달 좀 남았잖아요. 1월 말이고 지금이 2월, 3월 금방이죠. 대선 요즘의 이슈가 토론회였잖아요. 토론회. 사실 각 당의 이제 후보자를, 본선 후보를 뽑을 때는 토론을 꽤 많이 했잖아요. 각 당에서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본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부터는 토론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추진을 했었는데 양자 토론을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근데 그게 법원에서는 양자 토론에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양자 토론을 하면 안 돼요.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제 방송사들이 말이죠.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열망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켜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방송국 차원에서는 또 개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시기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딱 바로 설 명절 직전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무산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성사가 될 수도 있다. 항상 법원의 판단은 그거잖아요. 양자를 비교를 해보잖아요. 토론을 이렇게 성사시킴으로써, 토론을 확장해서 진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 불이익, 피해, 손해, 얻게 되는 이득, 잃게 되는 손해, 피해, 그런 거를 이제 재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양자를 비교를 해보겠죠. 아마도 잃게 되는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또 공익적인 측면, 토론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도 이 토론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토론은 무산됐고요. 약간 미국식 토론을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뻔했죠. 미국 대선에서는 주로 양자 토론을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거대 정당들이 있긴 한데, 미국은 한국보다 더 확고하거든요. 미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진짜 대통령이 둘 중 한 곳에서 나오게 돼 있죠. 두 군데 중에 한 곳에서.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그 둘이서 미국을 이제 이렇게 미국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팽팽하게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두 당 중에 한 당을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과 적합한 두 당 중에서 한 당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입당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좀 다르긴 한데요. 한국은 나름대로 미국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당이 다수가 이렇게 포진돼 있고요. 물론 영향력은 또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양당제 해가지고 거대 뭐 양당이 있는 경우 약간 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좀 안정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 국민들의 의사를 좀 100% 반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많죠. 그러니까 좀 비슷하면 수렴을 해야 되니까 딱 양당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정말로 어떤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정책을 내놓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어차피 거기 당원으로 들어간 정치인들도 스펙터클이 아니죠, 스펙트럼. 지금 잠이 좀 덜 깨서 조금 말이 막 잘못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의 스펙트럼이 또 넓다 보니까 뭐 진보 보수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어떤 자유에 대한 관점, 평등에 대한 관점들이 정치, 사회, 문화, 뭐 외교, 안보 각 분야별로 정치인들이 다양하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도 대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나름대로의 장치가 돼 있는 거죠. 비록 양당제라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앞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좀 못 볼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습니다. 네, 잘 피했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줄 그런 정당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한국의 현실은 조금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 그게 이제 어떤 토론의 장에서 계속 뭐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 주장들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좀 더 좋은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납득. 제가 민주주의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보통 학교에서는 그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떤 토론 문화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기기 위한 어떤 그 목적, 이기는 게 그냥 뭐 끝이다, 최고다, 그게 다 하는 거다, 이기면은 그냥 장땡이다,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납득할 지점이 있다면, 받아들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현실에서 말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리고 내가 여기서 이 논쟁에서 승리해야만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관점을 좀 바꿔보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 근거가, 그 데이터들이 납득할 만하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더 확장이 되는 거고, 그 행복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이죠. 그게 가장 치열하게 이제 다루어지는 분야가 정치고요.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크게 치열하게 다루어지는데, 항상 자기 말이 옳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상대방 약점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이기기 위한 논쟁, 이기기 위한 토론으로 내 말이 무조건 맞다, 그럴 수가 없어. 내 말이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없죠. 항상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배경 지식을 쌓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지어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이긴 하지만, 네, 법도 사실은 개정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에는 아주 이게 죄악시 되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말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은 전혀 그게 뭐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거꾸로 그냥 뭐 당연하다시피 하던 행위들이 조금 이렇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아, 이거는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다시 이제 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법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렇게 다시 규제를 하기도 하고, 규제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관점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집단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르고, 집단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특히 최근에 그 남녀 간의 대립 같은 거, 남녀 간의 갈등 같은 거, 이게 진짜 대표적인 그 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역지사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고, 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게 참 어떤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이렇게 팽팽하게 막 대립하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계속 공론의 장이 좀 열려야 되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 무조건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상대방은 다 적이다, 이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거꾸로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대화로 그렇게 풀어나가 봐야 됩니다. 아니 뭐 그게 쉬우면은 사실은 뭐 다 뭐 잘하겠죠. 문제들이 다 잘 풀리겠죠.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이죠, 저는 이번에 그 대선 토론, 설 명절 전에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대선 토론이 성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으로, 법원에서 이거 토론을 진행해도 괜찮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해외 사례들을 보면, 특히 미국의 이제 정치인들, 그러니까 딱 대선 토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막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와서 본인의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이러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진짜로 그때는 논박을 하죠. 한국의 대선처럼 이렇게 네거티브로 막 흐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들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의 근거가 맞는지, 어느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물론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워낙에 그런 토론의 달인들은 거꾸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 아니면 어떤 분위기, 어떤 이야기의 흐름, 뭔가 그 이야기를 하는 데서 받는 인상, 이미지, 아니면 편견,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거꾸로 의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게끔 거꾸로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하고 사실은 그 주장이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지점들을 이제 좀 가려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대로 된 토론자라면 그런 잘못들도 또 찝어내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상대방 자체를 무시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이게 아니고, 당신의 딱 이런 부분은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은 조금 부당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다른 데이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좀 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관점을 바꿔보면 거꾸로 그 반대의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이런 측면을 보셨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거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들, 일종의 데이터 리터러시. 그러니까 보면은 좀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토론을 잘한다, 토론 청취를 잘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맞는 얘기인지 이제 가려내는 그런 능력을 또 함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휩쓸려 가요. 그냥 누군가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이 막 뭐라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아무 비판 없이, 비판적 이해가 결여된 채 그냥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진 말아야 되거든요.
자, 저쪽에 여전히 하늘에 이제 달이 떠 있네요. 저 멀리. 네. 저 달. 따다, 따다다. 달이 떠 있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저렇게 하늘에 달이 떠 있네요. 자, 오늘은 저 달을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참 좀 이제 설도 가까이 오는데 다가오는데요. 좀 일들이 다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금요일 또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